우리 아파트 그 좁은 곳에 세 가족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신혼의 남편은 퇴근하고 아예 저희 집으로 곧장 올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있었고, 신우는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쉴 새 없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남들은 한 번 차리기도 몸서리친다는 그 생일상을 저는 석 달 동안 5번이나 차리게 되었고, 그 시기에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네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진 않았어요. 그랬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겠죠. 원래 저희 부부는 모든 게 다 평범했습니다. 적당한 아파트에 적당한 살림. 저는 그 당시 둘째 낳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오시더니, 이제 민성이도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집에서 애들 본다는 이유로 놀고 있을 거야? 집에서 놀고 있어봐야 뭐하니?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이제 너도 그만 취직해서 일하지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집에서 놀고만 있지 않아요. 부업도 꾸준히 해와서 한 달에 60만 원씩 벌고 있고요. 민성이 이제 학교 들어갔지만 1학년이라 12시 반에 집에 와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엔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학교에서 돌봄 교실도 한다면서 그거 신청하면 되지. 어머니,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부모 모두 직장 다니고 있어야 자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취직부터 해서 아이 돌봄 교실 보내고 태권도 하나 보내면 얼추 퇴근 시간 맞춰서 오지 않겠어. 얼른 알아봐야겠네. 라면서 빨리 취직하라고 보채시더라고요. 저는 대충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직장 알아보고 있냐며, 집에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부업하면서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버는 게 훨씬 많이 벌지 않냐면서, 이제 둘째도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집에 붙어 있을 거냐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해서 같은 말만 하시더군요. 점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는 전화하시면 빨리 끊거나 안 받거나 했더니 이제 일 끝나시면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직장 다녀라. 지금부터 돈 모아야지 노후에 편하다.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려면 돈 있어야 하는데 태수벌이로는 어림없지 않느냐. 매일 직장 언제 구할 거냐며 같은 말만 하시면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애들 아빠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고 올 때가 많아서 아이들만 있으면 저도 간단히 먹일 수 있어서 식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둘째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니 대충 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일은 꼭 먹어야 한다면서 사놓으라고 하셔서 그것도 매일 드시고 가는데 과일값도 만만치 않고 단 한 번도 사오신 적도 없으시면서 다 드시고 가시니 식비 지출이 늘더라고요. 은근히 요즘 물가가 올랐는지 아이들이 클 때라 많이 먹는 건지 식비가 늘어나네요 하니까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좀 더 알뜰히 살림하라고 하시더군요. 말의 취지는 어머님이 저녁 드시면서 과일까지 꼭 드시고 가시느라 식비 늘어난 걸 말씀드린 건데 그저 당신 아들 외벌이 하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굳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이러시는 건 나를 직장으로 내몰려고 하는 작전이구나 싶었어요. 결국 내가 젖소이다 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죠. 그런데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돌봐야 하는 주부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직장은 생각보다 잘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5시에 끝나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6시까지 하던가 아니면 5시에 끝나도 출근 시간이 아침 8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등교 시간과 맞지 않더군요. 그러다 집 근처 중심가에 분식집을 발견하고
점심때라 배가 고파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주방 담당 직원을 구하더라고요. 요리는 자신 있지만 주방 담당이라도 설거지나 뒷정리 이런 거 위주겠지 싶어서 지원했고, 퇴근 시간만 확실하게 지켜주면 된다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시간 맞춰주신다면서 다음날부터 일 나오라고 했어요. 정말 어머니 작전이었는지 일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일하는데도 어머니께서 매일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면 힘들어서 어쩌나 했는데 다행인 건지 안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무하게 된 분식집에서 저는 오픈 준비부터 5시까지 일하게 됐어요. 원래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가장 바쁠 때인데 아직 저녁 직원을 못 뽑아서 사장님이 급여를 더 올려줄 테니 저녁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도 저녁엔 집에 와서 안 된다고 했죠. 계속 요구하시면 일 못한다 했는데 다행히 이틀 정도 지나니 저녁 타임 직원이 채용됐어요. 아이들 학교 가면서 같이 나와 9시 출근해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 준비하면 점심때가 돼요. 처음에는 재료 손질, 설거지, 반찬 관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음식 담당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오게 되어서 제가 눈대중으로 봤던 대로 대신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지면서 음식도 만들게 됐죠. 음식까지 만들게 되니 사장님께서 급여도 좀 더 올려줬어요. 남편과 월급도 비슷하게 받게 되어서 이제 아이들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배달 음식 시켜줄 될 만큼 되었죠. 뭐 어차피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맨날 찾아와서 일하라고 들들 볶아대는데 힘들어도 집에 있는 것보단 이렇게 나오는 게 돈도 벌고 훨씬 낫더라고요. 요리도 곧잘하는 편이었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방일도 힘들지만 즐겁게 할 만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도 일 잘한다고 좋아지고 제 손맛이 입맛에 맞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가게 매출도 꽤 늘어났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와 계세요? 아, 사실 저희 이사하는데 마침 냉장고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버려서 작동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언니,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옆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오빠가 여기 학군도 좋고 공원도 바로 앞이고 뒤로는 산이라서 공기 좋아 살기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이사 알아봤는데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됐어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은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누이가 저희 집 근처, 그것도 길 건너 아파트지만 베란다 창문으로도 보일 거리로 이사 왔다는 걸 알았죠. 이사하다가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돼서 새로 주문했는데 배송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냉장고 좀 빌리겠다고 하면서 본인들 집에 있던 식재료를 다 가져와서 꽉꽉 채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도 되죠? 저희 식재료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하는데 당연하듯 제가 차려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준비할까요? 저도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한데 사실 오늘 간단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신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누우면서 언니 살림인데 제가 이것저것 한다고 다 해집어 놓으면 오히려 정리하느라 언니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언니가 해주는 김치 부침개 먹고 싶다. 저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그거 먹어요. 아주 해맑게 말하더라고요. 뭐 이사도 왔고 나도 피곤하긴 했지만 시누이 부부도 오늘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사 기념으로 해주자 하고 저녁 준비했어요. 신우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하니까 말하면 이사 못 오게 했을 거냐면서
어차피 쟤네들이 이사 오고 싶다면서 진행 다 했는데 너가 알았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황당했지만 피곤해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 말대로 이제 와서 내가 알았다 한들 또 어떻게 하겠나 싶고, 신우는 그동안에 그리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었으니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닌 신우이라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신우이도 낮엔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고, 어차피 나도 일하러 다니느라 바빠서 신우이 뒤치다거리 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사는 게 바빠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살 여유가 없다 보니 나한테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다니고 있는 분식집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싹 다 휴교하고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다면서 한창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분식집도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간간히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긴 했지만 매출은 많아봤자 예전에 4분의 1 정도였죠. 장사가 꽤 잘 되던 분식집이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사장님은 직원들 한 명씩 정리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 회사 사정도 더 안 좋아졌던 터라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사정 아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신우네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신우의 남편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하늘길이 막혀서 자재가 중국에서 들어오질 못하니 모든 일이 멈춰졌고, 거래처에서 대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비용 막느라 빚도 갑자기 불어났대요.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간간히 배달 주문은 들어와서 혼자 주방일 하느라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 좀비처럼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우이는 제가 힘들든 말든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오빠에게 하소연하고 가더라고요. 이러다가 남편 사업 망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려워지면 이제 어떡하냐, 지금 빚도 많아지고 있는데 무서워진다, 이러면서 밤 9시까지 징징거리다가 돌아가는데 정말 쉬지도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네를 돕기 위해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신우이 남편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을 계속 못 받아서 신우이 남편이 거래한 대금 처리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버텨오다 빚이 눈덩이처럼 금방 불어나니 시어머니께서 과감하게 당신이 한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신우이 부부를 도와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이 집으로 들어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신우가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그나마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는 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던 저는 절망했죠. 시국이 점점 심각해지자 제가 다니던 분식집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 폐점하게 됐죠. 그동안 사장님과 둘이 일하다 보니 언니 동생 하면서 돈독해졌는데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자기 사정 잘 알아,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같이 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퇴직금도 넉넉하게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가게 힘들었을 텐데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안 받으면 본인 마음 내내 너무 무겁게 남을 것 같다면서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이라곤 하지만 원래 받을 금액보다 훨씬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손맛이 좋아서 장사도 잘 됐고 다른 식당들에 비해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나서 훌쩍이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했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의 광경은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신우이 부부, 신우이 애들 둘까지 북적북적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던 게 있었네요. 그동안 그나마 일한다고 밖에 나가느라 집에 신우이가 오던 시어머니가 오시던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일하니까 오셔도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하니까 금방 가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옆 아파트로 오셨고 저도 이때부터 다시 주부 모드가 되었으니 매일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저도 직장이 없고 시누이도 이제 일을 안 나가고 시어머니도 코앞으로 이사 왔고 그 현실을 깨닫는 순간 공포영화가 따로 없다 느낄 만큼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길 바랬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댁 사람들은 매일마다 저희 집에 왔죠. 시누이는 자기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나이도 비슷하고 잘 놀아서 온다고 하는데 왜 시어머니까지 같이 와서 저녁까지 다 먹고 가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퇴근하는 시누이 남편에게까지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 먹으라고 하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우리 집으로 퇴근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이들 학원 갔다 와서 5시만 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 아이들까지 우르르 4명이 몰려오고 저희 아이들 둘에 저와 남편 6시 반에 오면 7명, 시누이 남편까지 오면 8명. 정말 매일 저녁 8명분의 음식을 혼자 만들어내 왔죠. 낮에 아이들이 없을 땐 다시 부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벌어와서 남편과 벌이도 비슷하긴 했고 혹시 몰라 알뜰살뜰하게 돈도 모아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는 부업한다고 5시에 애들과 시댁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하고 점점 현타가 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예전엔 부업으로 애들 케어하면서 집안 살림하면서도 60만 원은 벌었는데 이제 매일 5시만 되면 주방 일을 하고 밤이나 되어서 해돌아가니 정리하고 애들 씻기면 녹초가 되어 부업을 더 하지도 못하고 애들과 잠들게 되더라고요. 겨우 40만 원 정도만 벌게 됐는데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남편이에요. 와이프가 매일 저녁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면 적당히 눈치껏 시댁 식구들을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도와주든지 해야 하는데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 TV 보고 놀거나 아이들 재롱 보면서 히히덕거리기나 하고 밥 먹고 바로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고 저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혼자 다 했죠. 그러면서 요즘 힘들긴 해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매일 저녁도 같이 먹고 너무 좋아. 이렇게 식구들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사는 맛 아니겠어? 하면서 쳐 웃고 있는데 뒤통수를 후려치며 그럼 네가 차려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 빨리 시간만 흐르길 기다렸어요. 게다가 저녁만 먹고 가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2번은 거실에 모여 앉아 맥주도 마시고 사는 얘기도 하며 아마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가족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상황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지옥이 따로 없었죠. 제가 몇 번을 경고했고 남편에게도 말도 해봤지만 들어먹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제가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오면 내가 나가겠다고 내질렀거든요. 아니 솔직히 입이 몇 명이 늘었는데 다들 올 때마다 식재료 하나 안 사오면서 과일까지 꼭 먹고 가는데 식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저 좁아터진 주방에서 매일 몇 시간씩 서서 음식 준비하는데 당신은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솔직히 당신이 너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하잖아. 계속 이렇게 오실 거면 난 그냥 밤마다 나가버릴 테니까 당신이 차려드려. 그러자 남편은 뭐? 넌 우리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렇게 가진 고생 다 하고 우리 키워내서 이제 자식들 손주들과 가까이 살며 오순도순 살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어? 내가 보기 싫다고 했어?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 관두고 겨우 틈틈이 손부업해서 애들 학원비 겨우 벌고 있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 다들 쳐들어와서 죽치고 앉았다 가는데 당신이 언제 한번 뒷정리는 해준 적 있어? 당신 식구들이 너무한 거지. 그리고 힘들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들어와서 술을 먹어? 그런 돈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러자 남편은 또 돈 됐고 우리 엄마 요즘 너무 좋대. 나도 우리 가족 동생네 가족 다 가까이 사니까 좋고 저녁마다 이렇게 다들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 너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도 불만이야? 이렇게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누가 보면 평생 합가해 지낸 줄 알겠네. 남편 입에서 합가 소리가 나오자 저도 머리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합가랑 다를 게 전혀 없었거든요. 효도랑 합가, 그 절망적